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쉽고 예쁜 수채화 가을 낙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300g 중목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우개, 연필, 그리고 물감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나뭇잎 모양을 간단하게 이렇게 연하게 그려놨거든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나뭇잎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으셨거나 아니면 예쁜 나뭇잎 사진을 캡처해 놓으신 게 있다면 그걸 보고 형태를 잡아 주시고요. 채색하는 것만 참고해 주셔서 이번 시간 영상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심선을 먼저 그어 놓고 그 양쪽으로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나뭇잎 형태를 잡아뒀고요. 조금 더 진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나뭇잎은 옆에가 조금 뾰족뾰족한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시는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거의 그리지 않는 선에서 연결지어서 다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스케치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뭇잎이 뜯겨진 모양을 하나 잡아놓고 또 가이드 선에 맞춰서 다시 연결지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사실 오늘은 나뭇잎 하나를 그리는 거라서 조금 더 자세히 그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질수록 이 나뭇잎의 그 굴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무늬들이 거의 없어지는 느낌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하면서 조금 모양을 더 바꾸고 싶다면 요 가이드 선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가운데 이제 나뭇잎에 인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채색을 다 한 뒤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줄기 부분, 이 나뭇잎의 줄기 그려봐야겠죠. 이 가운데 인맥을 따라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요 양 옆으로 두께감을 조금씩 주면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쪽이 조금 더 두꺼워지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조금 어색하죠? 이렇게 나와서 줄기가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살짝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지워내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뭇잎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채색을 하기 앞서서 연필선을 조금 연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아요. 연필선이 완성 후에도 진하게 보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연필선을 지우개의 넓은 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비면서 한 톤 연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들어가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뭇잎 크기에 따라서 넓은 붓을 사용하실 분들은 넓은 붓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8호 정도의 붓을 먼저 사용을 해서 넓은 면적을 한번 채색을 해볼 거예요. 오늘 그 포인트는 물을 그 밑에 깔아주는 물을 조금 더 넉넉하게 많이 해주셔야 저희가 여러 가지 색깔을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좀 염두해 두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옐로우 오커를 조금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셉그린도 조금 사용을 해볼게요. 두 개를 일단 저는 적절하게 조금 섞어주는데, 옐로우 오커가 조금 더 많은 느낌? 이렇게 해서 물을 좀 많이 할게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느낌입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고이는 정도, 이 정도의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칠해 주시는데요. 자, 저희 그 나뭇잎 겉에 요철들 이런 거 그렸었죠? 라인을 그려내듯이 하지 마시고 붓 끝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 스케치 위치에 맞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채색을 쭉 해주시는데, 자, 물은 계속해서 추가를 해서 여기서 이어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나는 코튼지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고, 대신에 지금 여기 물이 많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빨리 다른 색상을 만들어서 저는 로우 시에나하고 번트 엄버를 조금 섞어줄게요. 그리고 셉그린도 약간. 지금은 이 두 가지의 물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 느끼시죠? 그래서 요런 정도로 해서 자, 이렇게 군데군데 색을 좀 넣어주시면 돼요. 나뭇잎 끝으로 갈수록 조금 더 메마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색을 넣어주시고, 너무 같은 색으로만 하면 또 너무 단조로워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색을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면적들을 이렇게 칠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칠해주시면 돼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어나가 볼게요. 조금 더 진한 색도 넣어볼까요? 이거는 반다이크 브라운인데 제가 색을 바로 짜놓지 않아서 지금 색이 되게 조금만 있죠. 그래서 반다이크 브라운도 진한 부분에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깔려있기 때문에 위에 저희가 이렇게 톡톡 넣어주는 그 물감의 양을, 물의 양을 굉장히 소량만 해서 그 극소 부위, 내가 점 찍은 그 부위만 번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하시면 이제 물 조절이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저희 물 묻혀놓은 붓 있죠? 이제 그걸로 물감 묻혀놓은 붓, 그걸로 이렇게 쭉 다시 연결을 해나가면, 자, 경계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해나가시면 돼요. 제가 조금 더 옐로우 오커를 색상을 더 묻혔어요. 그래서 넓은 면적에서도 변화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색을 더 묻혔고요. 자, 여기서 지금도 물 양을 한번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 물기의 양인지. 여기서 이제 번트 시에나를 조금 섞어서 이 부분에는 조금 더 진한 색깔로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거 나뭇잎 모양 그려놨던 스케치가 사실 무색할 정도로 이제 칠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붓 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살살살살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자, 윗부분에는 벌써 말랐거든요. 이게 코튼지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느낌이 보일 때는 절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옐로우 오렌지도 조금 섞어볼까요? 이렇게. 물기가 아직 있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보세요. 다시 톡톡 올라가도 상관없죠. 이제 칠하다 보면 이제 붓에 있는 물을 여기다 다 쓰게 되잖아요. 물이 거의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없어진 물 양만큼 다시 팔레트에서 덜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같은 그 묻어있는 그 양으로 칠해내지 마시고 이렇게 추가해서 다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아까 위에 이제 올렸던 것처럼 조그만 점 찍었던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넣어볼게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말라갈 때쯤에 이렇게 색을 올려주시면 딱 그 부분만 이렇게 번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 졸이면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지금은 1단계 밑색을 깔아놓는 중이니까 이제 딱 거기까지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번지지 않거든요. 네, 여기서 손을 뗄게요. 이제 밑에는 조금 더 붉은색, 방금 제가 퍼머넌트 레드를 같이 조금 섞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붉은 컬러가 나왔어요. 요거를 아래쪽으로 연결해서 너무 처음부터 진하게 칠하게 되면 그 위에 또 다른 색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조금 연한 색으로 깔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물기를 빼주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세필을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편하실 거예요. 어두운 부분 쪽, 저는 항상 그림자를 이쪽 부분에 그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그림자 그려내는 방향이 편하신 그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잡아가지고 그려주시면 돼요. 요 범위 안에서 반 정도 나눠서 이렇게 명암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명암이라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요. 그냥 여기 반 정도를 조금 더 어둡게 칠하면서 답답하지 않게 이런 빈 공간들을 조금씩 남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거의 반 이상은 끝난 거예요. 굉장히 쉽죠. 어느 정도 이제 건조가 됐다고 생각이 되실 때 이렇게 딱 만져봤을 때 촉촉한 느낌이 없으면 돼요. 이렇게 바짝 건조된 느낌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를 잘 해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계속해서 다른 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팔레트에 있는 색상을 지금 이용할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조금 더 여기 있는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하고 물기는 쫙 뺀 그런 색깔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 끝부분을 세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자 어떤 느낌이냐면 좀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게 뭐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저희가 나뭇잎에 이제 요철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설명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지금 나뭇잎 요철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림자를 지금 요렇게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요런 데 사이사이에 조금 더 이렇게 나뭇잎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요렇게 안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좀 더 데코레이션이 되겠죠?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적절히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작업이에요. 저희 왜 그림자 글씨 쓸 때 보시면 이 부분에 저희 그림자 넣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그림에서도 요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이 부분, 아래쪽 부분, 빛이 이렇게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래쪽 부분에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글자처럼 정확한 형태로 내줄 수도 있지만 그냥 흉내 정도 내주시면 그런 느낌들을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이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느낌들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이제 전체가 중요하지 요런 하나하나가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요런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좀 디테일한 전체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이지만 또 너무 여기에 집중하셔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림을 완성해놓고 보셨을 때 여기만 톱니바퀴 모양처럼 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절을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시다 보면은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것과 그냥 따라서 그리는 거는 또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반다이크 브라운을 조금 더 써가지고요. 갈변한 부분들을 조금 표현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요거 하실 때는 자, 붓을 이렇게 그냥 칠하는 게 아니라요. 붓을 이렇게 해서 위로 갔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가 약간 이런 느낌. 붓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붓 끝을 올렸다 내렸다 뭐 옆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겉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불규칙한 라인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반다이크 브라운을 조금 더 진하게 묻혀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림자 넣어줘야겠죠? 자, 빛이 이렇게 오는 거니까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이 어두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진하게 하면 어색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여기도 이제 이 두께감을 조금 주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할 필요 없겠죠? 여기도 조금씩. 그러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런 부분들 살짝씩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인맥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인맥은 나뭇잎 색깔보다는 진한 게 맞는데 너무 진해버리면 굉장히 그 인맥만 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물을 좀 타주세요. 그래서 색을 일단 연하게 만들어주시고 붉은색을 조금 더 넣고 싶다고 하면 붉은색 넣으셔도 돼요. 색깔은 상관없어요. 색을 연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일단 포인트고 수건에다가 물기를 좀 빼고 다시 팔레트에다 블렌딩을 해서 소량의 물감에 물만 붓에다가 묻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여분 종이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리고 세필을 좀 사용을 해주세요. 자, 위에서부터 그려 내려오시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두껍게, 너무 반듯반듯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은 약간 두껍게, 어떤 부분은 조금 가늘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려올수록은 두꺼워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진한 색깔을 반다이크 브라운이나 이런 것들을 붓 끝에만 이렇게 묻혀서 인맥의 그림자를 또 한 번 그려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인맥을 하나씩 그려 나가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인맥 그리다가 나는 점점 방향이 틀어질 것 같다, 아니면 점점 수평으로 돼서 굉장히 어색해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샤프나 연한 연필을 사용해서 먼저 이게 라인을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끊어지는 곳도 있으면 좋아요. 무조건 다 똑같은 그런 라인으로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부분은 인맥과 인맥 사이가 거리가 좀 좁을 수도 있고요. 가면서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붓끝을 세워서 그려주셔야 얇은 선이 잘 나올 거예요. 인맥이 사실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겠죠? 갈수록 이렇게 나뭇가지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조금씩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눈에는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거의 사실적인 보테니컬 아트를 그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너무 이렇게 하나씩 그리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붓을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이제 마무리로 색깔 한 톤만 살짝 올리고 마무리 할게요. 이 부분에다가 조금 더 색을 좀 넣고 싶어요. 그래서 붓을 거의 힘을 주지 마시고요. 연하게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주황색, 옐로우 오렌지 컬러 또는 조금 더 주황색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옆에 붉은 컬러를 조금만 더 섞어서 거의 연한 색이에요. 요거를 살짝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조금 더 붉은색을 더 타서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번지지 않고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를 붓 끝을 이용해서 주변만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단풍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물을 마지막에 다시 깔고 거의 연하게 까는 거예요. 힘을 주지 않는 게 포인트라고 했죠? 깔고 붉은 컬러를 이렇게 톡톡 넣어주시면 밑에 있는 처음에 저희가 깔아놨던 그 색과 그리고 이 제가 방금 올렸던 이 붉은 컬러가 레이어드 돼서 마치 필름지를 겹쳐서 레이어드 한 것처럼 그렇게 은은하게 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자 해볼까요? 화이트 컬러에 저는 울트라마린 섞어주고요. 반다이크 브라운도 같이 조금 섞어줄게요. 회색 있으시면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하게 색을 만들어 주시고 그림자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려준 다음에 조금 면적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조금 더 타서 여기는 그림자가 가다가 사라졌죠. 거기는 만나는 지점이에요. 바닥과 나뭇잎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살짝 나뭇잎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이 그림자가 사실 요거대로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을 알려주는 예쁜 나뭇잎 한 장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쁘게 나뭇잎 하나 그리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담은 글귀 하나 적어보시고요. 예쁜 가을 맞이하셔서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